항상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뭐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장은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명언, 뭐 단어 뭐 이런 거는 자본시장이 망하지 않는 한 뭐 주식시장은 망할 수는 없어요. 과연 이제 내가 그 타이밍에 언제 들어갔냐, 어떤 소신을 가지고 가져가냐, 근데 또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봤을 때는 시장이 흔들리니까 뭐 속 안 좋죠. 예, 투자하신 분들은 또 힘들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투자한다고 하면 또 땡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금 비중도 좀 뭐 갖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유지는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되게 공부에 집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7일인데 딱 한 달 제가 이제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제 했는데 딱 한 달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월 16일 정도면은 미국 FOMC가 또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뭐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나 이제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뭐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과연 그때는 뭘 해야 되냐? 원래는 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 샀으니까 수면제 먹고 자라 이러셨는데 저희가 계속 한 달간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좋은 종목 발굴해내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안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안 좋게 생각하고 막 장 안 좋은 건 확실해요.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어떻게 발굴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뭘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찬스가 왔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좀 주식이 조금 싸지긴 했고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많이 저렴해진 거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6월 16일에 FOMC 그쯤에 이제 열릴 때 또 빅스텝이라는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우선은 조금 관망하면서 네네. 공부하자. 네네. 예, 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네. 그 경기 침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갖고도 논쟁을 하는 것 같고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의견은 있는데 네. 이견은 있어요. 네. 의견도 있고 이견도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맞출 수 없다 생각이 돼요. 네, 그런 거를 제가 맞출 수 있으면 하는 총재나 페드 좀 들어가서 이제 일해야 되는 것 같고 경기 침체 항상 경기 침체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돌이켜 보니까 좀 시장이 올랐던 거고 뭐 좀 좋았다는 거지. 막 옛날처럼 우리나라가 막 저희 아버지 세대처럼 막 그냥 뭐 금리 20%. 은행에다 맡기면 25%, 막 그다음에 성장률 막 10%대 막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는 게 요즘은 한 10년 전쯤은 중국을 많이 증권업에서도 중국 쪽을 많이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한 4, 5년 전부터는 이제 베트남 쪽 많이 언급을 했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를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나 이런 데서도 VC나 이런 쪽 많이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를 포커스를 어디로 맞추냐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쪽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률이 침체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세계 경기가 좀 흘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SCM망이, 공급망이 어느 정도가 타격을 입어서 영향을 미칠 거냐, 영향을 줄 거냐라는 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봤을 때, 뭐 그냥 일반적인 해외 주식이면 뭐 미국 주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새롭게 변해가는 섹터, 새롭게 변해가는 산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가야 되는 게 이제 성장주 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예 가치주 같은 경우는 뭐 배당주, 고배당주라던가, 뭐 아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들, 뭐 통신주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는 게 맞는 거지, 경기 침체라고 안 좋은 종목, 그러니까 다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플랜 B, 플랜 C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하는 게 뭐 개별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만약 온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거니까 네. 그 주식시장이 약간 그 대표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항상 지금 역사도 그래왔고 거기서 또 빛을 발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해서 발굴하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차도 타 뭐 경기 침체라고 한들 핸드폰 안 쓰는 거 아닐 거고 새로운 차 나왔을 때 열강 안에서 또 차 안 사지는 않을 거고 뭐 차를 덜 살 수는 있지만 네. 뭐 또 싼데 좋은 차가 나왔다. 뭐 싼데 좋은 핸드폰이 나왔어. 근데 뭐 경기 침체가 됐는데 갑자기 뭐 메타버스 관련된 오큘러스 같은 게 너무 괜찮은 게 나왔어요. 스마트 글라스가 나왔어. 안 살까요? 사람들이? 더 그거를 살라고 다른 것들은 줄이더라도 그거는 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캐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당연하죠. 예. 매년 증시가 빠져도 10배 나는 종목들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줘요. 예. 근데 내가 그거를 관심 있었고 알고 이랬으면 투자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을 이제 정리해 주신 게 이번에 이제 재무제표를 찾아낸 저평가 주식 53 이런 책인 거고요. 네. 만약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환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팔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원자재, 그러니까 제품을 살 때는 손해일 수도 있고 팔 때는 또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환율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는 좀 힘든 거다라는 거를 그냥 그거는 명백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인 문제냐 외부적인 문제냐는 다 영향을 다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외부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경인양행이라는 회사를 한번 탐방을 갔다 왔는데 공부를 한다고 다녀봤는데 그쪽 IR 담당자 담당자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IMF 때도 삼성전자보다도 더 튼튼했다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예 영향을 안 받는 회사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기 안 좋은데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쪽은 국가적으로도 많이 밀고 산업 자체도 커져가기 때문에 뭐 환율이나 이런 문제가 분기마다 뭐 손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평가를 받은 것 뿐이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고 뭘 하는 게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안 좋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회사 자체가 커가고 있는 거. 뭐 해성 DS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가 커져가고 있으니까 글로벌리하게 뭐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뭐 좋다 안 좋다로 회사가 나쁠 수도 있고 실적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재고가 이미 많이 쌓였다고 하면은 이제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산업 자체가 커져가고 있는 거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대내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인양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소부장. 네. 소부장 요즘 얘기 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으로 이제 몇 년 지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그다음에 어쨌든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쓰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실적이 워낙 너무 좋아요. 뭐 원익 QNC도 그렇고, 웰덱스도 그렇고, 뭐 그런 쪽으로 계속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반도체 소부장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못 가더라도 움직일 수가 있나요? 충분히 가능은 한 것 같아요. 네. 꼭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가니까 간다? 뭐 못 가니까 못 간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텀업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벤치마크를 코스피 지수로 삼냐, 뭐 삼성전자로 삼냐,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내가 투자하는 금액, 근데 투자할 때도 내가 뭐 신용을 쓰냐 아니면 대출을 쓰냐 아니면 레버리지를 아예 안 쓰냐 그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를 뭐 부동산까지 포함한 거에서 내가 들어갈 거냐 아니면 국내 주식에서만 할 거냐 이거마다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이게 뭐 삼성전자 가니까 소부장 간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반도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좀 기간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지금 몇 개 기업 언급해 주긴 했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만 알지. 그래서 혹시 지금 한 번 더 몇 개 기업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원익 QNC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웰덱스라는 기업도 하나 있고 하나머티리얼즈도 있고 경인양행도 있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해당될 수 있고요. 되게 많은데 사실 이게
종목 추천인 것처럼 보일까봐 예, 그냥 뭐 관심 있어서 공부하고 있는 정도 순하고 네. 커갖고 있는 거 예, 요새 뭐 최근에 왔다 갔다 조금 하고 있어서 좋아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종목 추천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장님께서 공부도 하시고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다. 그래서 꼭 시청자분들이 꼭 확인해보는 그 작업을 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부장님께서 보실 때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좀 저평가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증시 자체가 좀 빠져 있으니까 향후에 실적은 나오는데 업사이드가 좀 있을 법한 종목을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약간 이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워낙 근데 너무 많은데 이게 먼저 치고 나갈지, 뭐, 메타버스 쪽이 먼저 치고 나갈지, 화학이 먼저 치고 나갈지, 유가 관련돼서, 그거는 워낙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매일매일 또 바뀌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하는데, 아무튼 공부를 조금 보고 있는 거는, 네, 반도체 소부장 쪽은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 1분기에.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 대형주와 네. 이렇게 결을 같이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전혀 같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는요, 따라갈 확률이 높은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이제 뭐 평택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막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전공정이 들어가냐? 후공정 쪽이 들어가냐, 테스트가 들어가냐, 이제 그 단계별로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공장을 새롭게 미국이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공정 쪽이. 그럼 전공정 쪽은 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후공정이나 뭐 테스트하는 애들은 따라갈 필요가 없죠. 얘네는 아직 뭐 레깅이 한 2년이나 더 3년 있다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테마에 맞춰서 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뭐 미국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다, 뭐 TSMC가 많이 올랐다, 그거에 따른 이슈? 아니 뭐 텍사스에 막 한파가 와갖고 막 공장이 셧다운이 됐다. 그거에 대한 이슈로 올라가고 하는 거면은 삼성전자만 올라갈 수 있지만 또 소부장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양해갖고 그렇게 연계해서 보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탑다운,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바텀업으로 올라가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소부장 하는 업체들이나 중소형 쪽은 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로 너무 커가는 대형주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전에로 보면 이제 막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SK 같은 경우도 요새는 또 좀 많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볼 수는 있는 건데 참고해서 보는 거지. 그게 확 뭐 맞으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약간 이거를 이해할 때 그 속성을 이해할 때 약간 사이클 주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은 사이클을 그리더라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주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이클을 그러니까 일단은 우상향하는 거는 무조건 필수인 것 같고요. 장기 투자로 하신다고 하면은 단기 투자는 아닌 것 같고, 장기 투자할 때는 우상향을 그려가는 게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럼에도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항상 뭐 분기마다 좀 얘네가 수주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출을 많이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매출 인식을 좀 더 하는 게 기업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이클을 알아두면은 너무 좀 좋을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이클만 그리다가 거의 그냥 위랑 아래랑 이렇게 막혀있는 주식들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리 사이클을 그리더라도 조금이라도 우상향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삼성전자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지지부진하고 사이클을 그리더라도 결국은 우상향을 조금씩 하니까. 장기 투자로 간다고 하면은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건 저는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미 있는 돈을 투자해서 의미 있는 수익이 나야 된다, 났으면 이제 팔고 아니면 목표 수익이 됐으면 파는 건 맞는데, 거기 가기 전에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다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너 확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 돼? 이렇게 저희들끼리 만나면 너 확률이 어느 정도 돼? 그러면은 저는 51대 49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100번 들어가서 51번만 승리이고 49번은 실패예요. 근데 이것 또한 저희끼리 얘기하면 너 승률 되게 좋다 거거든요. 근데 51번 들어갈 때 저는 훨씬 더
그 수익을 많이 내고 나서 빠져요. 왜냐면 이걸 1년 단위로 해, 2년 단위로 해, 이렇게 따진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그 승률이 절반 이상만 되면 된다고 보는 거고, 한번 먹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뭐 운일 수도 있고 뭐 노력일 수도 있지만 그게 훨씬 더 그 이런 부나 투자 수익에 대한 큰 수익을 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5월 아까 제가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한 달간 트레이닝이죠. 짧게밖에 못 해요. 이게 장이 왜냐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테니까. 근데 지금 장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롱텀하게 가져가서 하는 게 너의 부의 축적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지 못한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못 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러면 할 수 있는 그 차트로 보면서 차트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또 뭐 조언을 드릴 수는 있죠. 예. 그것도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내가 한 달만 할 건데, 나 2년 동안, 3년 동안 못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사실 맞지가 않는 거죠. 저평가 주식을 찾는 것 자체가. 네. 그럼 이게 저평가 주식 53, 이 주식이 대부분들은 그렇게 롱텀한 뷰로 좀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롱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롱텀하게 보더라도 한 달 안에 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제 CES 나오고 이제 삼성에서 M&A 건 나왔으니까 사실 뭐 한 두세 배 정도 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목표 수익이 만약에 그 정도였다고 하면은 또 이게 내가 길게 봐야 된다고 하는 종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빠져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재무제표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다 오르는 종목들만은 저희가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를 줄 알고 해놨는데 빠진 것도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골라놨던 것 같아요. 네. 낮은 가격에 샀다고 하면은 그 회사의 펀더멘탈만 뭐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2년 정도면은 조금 뭐랄까, 그 증권회사 입장에서, 브로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둔 기간이 한 2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내가 2년 또 있다가 본전이 되고 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한 2년 정도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도 한 2년 정도 보면은 원상태는 될까요?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스트롱 바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다들 안 좋다, 이제 뛰어내리고 싶다, 뭐 다 그러시는데요. 네. 이때가 바닥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요? 과연 주식 분할을 왜 이재용가 50분의 1을 했었을까? 액면 분할을, 액분을, 뭐 내년에 좋차고 뭐 3년 뒤에 좋차고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다 플랜이 있었을 거예요. 뭐 엄청 똑똑한 분들이 다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너무 들고요. 과연 삼성의 미래를 뭐로 보고 간 걸까? 바이오? 아니면은 뭐 지배구조? 아니면 뭐 반도체? 뭐 파운더리? 뭐 시시각각 변하는 거에 쫓아가긴 어려울 거예요. 이게 워낙 큰 기업이고, 왜냐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제 뭐 이런 회사들도 지금 다 막 메타로 바꾸고, 사명도 바꾸고, 뭐 산업군도 어떻게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뭐 워낙 세상이 많이 크게 바뀌고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삼성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봤을 땐 저는 굉장히 좋은 뭐랄까, 제이커브라고 하긴 그렇고 피버팅 하는 기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저는 믿어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경쟁자도 너무 많은 것 같고 TSMC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롱 바이. 네. 지금이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제 생각에는 지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그만두고 이제 뭐 물가지수, 뭐 CPI 지수도 6월 11일인가쯤 나오는데 뭐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뭐 코로나 이제 뭐 변이 없다, 뭐 중국 락다운 다 풀린다 하면은 가장 먼저 반등하는 게 반도체이지 않을까요? 예. 그럼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굳이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저기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이런 좀 중소형 들어오기는 쉽지 않고 삼성전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과연 그때 그러면 내 67,000원에 살 걸 이럴까요? 아니면은 와 9만 원인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아?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는데 또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도 좀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렇게 여론이 좀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가 있었나요? 무조건 있었죠. 예. 그때가 찐 바닥이었어요.